패션 에디터는 뭘까요? 2010년에 SBS에서 방송된 스타일에서 엣지있게를 외쳤던 김혜수, 그다음에 영화 악마는 프라다에서 편집장 역으로 나오는 메릴 스트립, 패션 다큐멘터리 september 이슈의 애나 윈터, 이들이 모두 패션 에디터입니다. 패션 에디터는 패션과 에디터의 합성어입니다. 그럼 패션이란 뭘까요? 패션이라는 거는 유행이라는 의미, 스타일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꽂혀 있는 어떤 그 최신 어떤 트렌드가 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에디터는 뭘까요? 에디터는 에디트, 편집하다에다가 ER이 붙여서 편집하는 사람, 편집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에디터는 패션 콘텐츠를 기획하고 취재하고 그다음 사진 찍고 레이아웃하고 그다음에 그 교정까지 봐서 최종 어떤 잡지를 만드는 그런 어떤 직종을 말합니다. 에디터와 리포터, 라이터는 어떻게 다를까요? 에디터는 기획서부터 발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진을 찍거나 메이크업을 하진 않지만 그런 포토그래퍼를 섭외하거나 아니면 메이크업이나 헤어 아티스트를 섭외하고 장소 섭외하고 이런 모든 부분을 그 에디터가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리포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디터하고 약간 틀려요. 그래서 그 신문사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서 편집부에 보내면 편집부에서 거기다가 사진하고 제목을 따서 올려서 이제 신문을 만들게 되는 거죠. 방송에서도 방송 기자가 직접 이제 기사를 쓰고 촬영 기사와 같이 뉴스를 만들어서 이제 화면을 통해서 내보내게 되는 거고요. 교양 프로그램 다큐 같은 경우는 작가가 붙어서 방송 작가라고 하는데 방송 작가가 이제 붙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디터하고 리포터하고 라이터는 상황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부분이 이제 그 라이터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취재를 하는 부분들을 리포터라고 쓰는데 에디터 부분들은 그런 어떤 취재 영역 부분하고 라이터의 영역 부분이 합쳐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패션 잡지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어떤 질문을 학생들한테 많이 듣게 되는데요. 패션 잡지를 만든다는 거는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 패셔니스타, 아니면 패션 피플일 수 있고 그 모두를 위한 어떤 스타일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패션 바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패션과 뷰티, 다이어트, 성형, 음악, 공연, 셀러브리티, 이템, 신제품 이런 모든 것이 그런 어떤 우리 라이프와 관련된 모든 컨텐츠들이 패션 잡지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패션 잡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패션 매거진이라고 했는데 매거진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매거진은 불어입니다. 프랑스어인데 매가신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고라는 뜻입니다. 창고. 그래서 읽을 거리를 차곡차곡 넣은 어떤 보관하는 창고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션 커뮤니케이션의 한 매체인 패션 매거진은 주로 이제 기사라든가 사진, 일러스트 등 주로 이제 비주얼적인 어떤 그 요소가 풍부한 자료를 한 군데 모여서 최신의 어떤 트렌드, 스타일을 알려주는 그런 잡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패션지 그러면 세계적인 유명한 잡지가 하퍼스 바자하고 보고가 있습니다. 그거에는 궁금한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근무한 적이 있는 하퍼스 바자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퍼스 바자는 1867년에 이제 창간된 세계 최초의 그 패션 잡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소책자, 팜플렛 형태로 나오다가 이후에 이제 패션 평론가들이랑 사진 작가들이 같이 이렇게 섭외되면서 1901년부터 월간지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29년에 하퍼스 앤 킨이라는 그 잡지가 영국에서 이제 참가되면서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 지부가 확대되어서 현재 37개국에서 잡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996년 8월에 가야미디어에서 창간을 했고요. 2016년 8월부터는 허스트 중앙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보고는 약간 늦은 1892년에 볼드인 테누레가 주간지로 창간했습니다. 1909년에 현재는 콩데나스트에서 그 잡지를 인수하면서 출판을 확장하게 됩니다. 1973년에
주간지에서 월간지로 바뀌어 있고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어떤 그런 그 실제 주인공이 애나 윈터 같은 경우는 영국판 보고에서 에디터로 일하다가 1988년부터 보고 미국판의 편집장으로 임명돼서 아직까지도 편집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잊지 못할 그 취재라는 뭐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하퍼스 바자 기자로 있을 때 1999년 9월 달에 뉴욕 패션 위크에 취재를 갔었습니다. 그때 허리케인이 이제 바람 불어서, 왜냐면 그 당시에도 텐트에서 뉴욕 거기 그 패션 위크를 지냈기 때문에 텐트에 이제 물이 이제 차니까 그날 하루는 이제 전부 다 쇼가 전부 다 중단돼서 내가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있는데 영국 디자이너죠. 그 알렉산더 맥퀸 쇼가 7시에, 저녁 7시에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든 쇼가 중단됐는데 알렉산더 맥퀸은 쇼를 진행한 거죠. 지금까지 제가 보지 못했던 무대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델들이 물을 박차고 이제 그 런웨이를 걷고 또 모델들이 그 서커스처럼 그 공중에 날아다니고 이런 어떤 메모드. 처음으로 이제 블록버스터 올라갔고요. 그때 지금 이제 고인이 됐지만 그 알렉산더 맥퀸이 그 쇼가 끝나고 피날레 인사에서 그 바지를 갑자기 내렸는데 그 속에 트렁크가 이제 성적이어서 그 다음날 신문에 그 맥퀸이 미국을 조롱했다라는 식으로 어떤 그런 헤드라인을 장식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좀 기억에 나는 경험은 구찌의 톰 포드. 그러니까 구찌의 톰 포드를 취재하기 위해서 일본어 출장 갔을 때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보고 기자하고 저하고 둘이 갔었는데 가서 30분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한 30여 명의 에디터들이, 그러니까 아시아적인 에디터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그냥 제가 유일한 또 남자였고, 그래서 굉장히 톰 포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많이 편의를 봐준 기억도 나고, 그 다음에 톰 포드를 만나러 가면서 제가 인사동에서 은장도하고 하이타 2개 고민하다가 하이타를 사가지고 가서 그때 한 38만 정도 줬던 것 같아요. 톰 포드에게 전달했더니 너무 좋아했고, 뉴욕 패션 위크에서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서로. 지금 연락이 안 되지만, 그래서 그때 자주 이제 뭐 이렇게 편지나 이렇게 서신으로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글의 힘이라는 부분들, 글의 힘이라는 거는 상상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지 기자로 있으면서 느낀 점은, 예를 들어서 디자인 인터뷰 하는 것도 디자인 인터뷰를 통해서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미학이라던가 패션 철학 이런 부분들을 글로 엮어냈을 때 어떤 일반 독자들이 옷이 하는 기사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또 그 디자이너가 감동 있게 기사를 읽었다는 어떤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뭐 컬렉션 리뷰 같은 경우도 컬렉션 현장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오프쇼가 중단되어 있지만 오프쇼 진행될 때 데일리 서울 컬렉션이라고 나옵니다. 전날 쇼하는 게 아침에 신문 나오는데 그러면 쇼가 끝나고 나면 바로 2시간 안에 기사를 써서 그 현장에 어떤 살아있는 생생한 어떤 그런 어떤 그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전달할 때 그 다음에 또 희열을 느끼게 되고요. 또 자기 이름이 들어간 칼럼을 썼을 때 패션에 관련된 이슈라던가 어떤 정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써서 자기 목소리를 냈을 때 나의 정체성이 발현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해서 글을 통해서 패션을 다룬다는 거는 좀 근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